오늘은 6장 시리즈 패러렐 서킷 직병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6의 1절에서는 직병렬 저항 회로에서 전체 저항 RT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6의 2절에서는 병렬로 연결된 저항,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레지스턴스 스트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병렬로 연결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6의 3절에서는 직렬로 연결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 병렬, 직병렬로 연결된 저항 뱅크와 저항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의 5절에서는 미지값을 구하기 위한 직병렬 회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병렬 회로는 주로 전자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이나 전력값을 구하는 그런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의 6절에서는 휘스톤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6의 7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직병렬 회로에서 트러블 슈팅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6의 1절 직병렬 저항 회로에서 전체 저항 RT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병렬 회로란 직렬과 병렬 연결이 혼합되어 있는 회로를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전자회로는 직병렬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정납원으로부터 서로 다른 전압과 전류를 얻고자 할 때 직병렬 회로가 사용됩니다. 직렬 부품들은 하나의 시리즈 스트림을 이루고 있고 병렬 부품들은 하나의 패러렐 뱅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회로의 경우를 보면 전압원과 저항들이 이렇게 브랜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브랜치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직병렬 회로입니다. 그래서 맨 이쪽에 1번 브랜치를 보게 되면 저항 세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브랜치 2에는 저항 2개가 직렬이 연결되어 있고 브랜치 3에는 저항 1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브랜치 3와 브랜치 2와 브랜치 1이 이와 같이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브랜치 1은 이게 직렬, 요거 직렬, 그 다음에 이 직렬과 이 직렬이 병렬, 그래서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직병렬 회로의 예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언뜻 봐서 다 1, 2, 3번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1번의 경우를 보면은 저항 2개가 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회로에도 보면 저항이 2개가 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도 우리가 직병렬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전체 저항 RT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병렬 회로의 합성저항 RT는 병렬 저항을 합성하고 직렬 저항들을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로도를 보게 되면
이 직렬, 이 두 개는 직렬회로죠. 이 두 개는 직렬이 되겠고, 요 R3와 R4는 뭐가 돼요? 병렬회로가 되겠습니다. 병렬회로가. 그래서 이 직렬회로의 합과 이 병렬회로를 계산해 가지고 요 두 개를 더하면 전체 R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R과 R2는 직렬이고 R과 R4는 병렬이죠. R2는 병렬 저항등과 직렬 연결이 아니다. 직렬인 저항들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지만 R2에 흐르는 전류는 가지 전류 I3와 I4의 합과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직렬의 경우는 직렬만 있다면 이렇게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여기 R1, R2에 흐르는 이 전류가 이 노드 A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병렬회로. 그죠?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회로로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직렬이지만. 그러나 R1, R2에 흐르는 전류는 같게 되겠죠. 직렬이기 때문에. 그러나 R3, R4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전류가 나누어서 흐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직병렬회로다. 그래서 일단 직병렬회로에서의 저항의 계산은 직렬은 직렬끼리, 그 다음에 병렬의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 직렬과 이 병렬의 합성 저항을 더하면 전체 저항 RT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선 그림이죠. 이렇게 직렬이 R1, R2가 직렬, R3, R4가 병렬. 근데 R1, R2는 각각 0.5K옴으로 같기 때문에 일단 직렬 회로의 저항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0.5K 더하기 0.5K는 1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렬 회로의 경우 R3와 R4가 1K옴으로 같이 1K가 같습니다. 자, 이 병렬의 경우 저항이 같을 때는 두 개의 저항이니까 2로 나누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1K를 2로 나누면 0.5K. 그래서 위에 1K는 이 직렬 연결된 저항, 이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은 0.5K. 그렇다면 전체적인 저항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1K옴 플러스 0.5K는 1.5K옴. 그래서 전체 저항 R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된 그 저항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회로에는 이제 브랜치 1이 있고 브랜치 2가 있죠. 그래 브랜치 1에는 저항 8옴과 4옴이 직렬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브랜치 2에는 저항 하나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뭐 8V라든가 3옴이라든가 여기 가지 전류들은 다 이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선 회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IT를 구하고 그 다음에 VR1, VR2, VR3를 구하여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IT와 V1, V2, V3를 구하라.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하는 방식은 일단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단 등가 회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구하려면 요 두 개, 브랜치 1의 두 개의 저항을 이제 합성 저항으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R1이 8옴이고 R2가 4옴이니까 12옴이 되죠. 그래서 R1, 2는 이제 12옴이 되겠고 R3는 그대로 6옴이 되죠. 그렇다면 이 12옴과 또
유곰이 뭐가 돼요? 병렬 연결이니까 우리가 병렬 연결 등가 저항을 구하는 공식 12 플러스 6분의 12 곱하기 6. 그래서 우리가 4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를 이렇게 간략화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일단 등가 회로를 구합니다. 이 등가 회로에서는 우리가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이루어진 회로이기 때문에 뭘 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흐르는 전체 전류 I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T는 4분의 V, 그래서 V가 12V니까 4분의 12 해가지고 우리가 IT를, 전체 전류를 3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제 IT를 구했으니까 V1, V2, V3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등가 회로에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등가 회로에서는 IT만 구하고 이 전의 회로, 이 간략화하기 이전의 회로로 다시 역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V1, V2, V3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3A가 나왔으니까 IT가 3A가 나왔어요. 그럼 IT가 3A가 나왔고 얘가 12V니까 일로 몇 암페어? 여기 12V, 이쪽에 12V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죠? 12V, 12V가 병렬의 경우는 인가점이 같이 걸리니까 이쪽에 12V의 저항이 10이니까 이쪽 브랜치에 1A, 여기에 12V의 저항이 6옴이니까 이쪽 브랜치에 2V 이렇게 흐르게 되죠. 여기서 브랜치 1에 흐르는 전류랑 브랜치 2에 흐르는 전류 1A와 2A를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거꾸로 회로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요? 1A.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흘러요? 2A. 그렇다면은 V1의 경우는 1A 곱하기 8옴이니까 8V. 그 다음에 R2, V2는 여기서 1A 걸리니까 4옴에 4V. 그래서 R 안에 걸리는 전압은 8V. R2에 걸리는 전압은 4V. 그 다음에 R3에 걸리는 전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압과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2A 그러니까 이 브랜치에 2A 그러니까 옴의 법칙에서 2 곱하기 6은 12V. 이와 같이 IT와 V1과 V2, V3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렇게 약간 복잡한 회로, 주어진 회로가 있다면 이 미지값을 예를 들면 IT, V1, V2, V3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직접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를 이렇게 간략화해가지고 등가 회로를 일단 그리는 이 간소화하는 과정의 그림들을 다 이렇게 그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V1, V2, V3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간략화된 방법과 역의 순서로 가면서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 값을 8V, 4V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로를 구할 적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생략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구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구하기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거꾸로 구할 적에는 미지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지 여기서 직접 이렇게 뛰어가지고 가서는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태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리뷰하면 직렬회로와 병렬회로. 우리가 이제 직병렬의 경우는 직렬회로도 있고 병렬회로도 있으니까 직렬회로는 알겠죠? 여태까지 배웠죠? 동일한 전류. 병렬회로는 브랜치에 동일한 전압이 흘른다. 그 다음에 직렬회로에는 우리가 뭐죠? 전압을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병렬회로에서 뭘 나눠 가져요? 전류를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직렬회로의 특성이 되고 이쪽은 이제 병렬회로의 특성이 되겠죠. 그러나 직병렬회로,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회로에서는
이 두 가지 직렬회로의 특성, 병렬회로의 특성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직병렬 회로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로에서 보면은 브랜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 여기서 IT가 만약에 전체 전류가 흐른다면 이 노드에서 이 IT가 이 전류로 나눠 갖게 되죠. 그죠? 요 주에서 KC를 적용을 하는 거고 또 여기에서 이 전류가 또 이 노드에 대해서 다시 KC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저항에는 동일한 전류가 흐르고 이 저항과 이 저항과 이 저항에서는 이쪽의 전류가 동일하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브랜치가 3개가 있는 경우 이 브랜치에 있는 직렬의 경우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뭐가 같다?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이쪽 브랜치 2와 브랜치 3에 흐르는 전류는 나누어지게 된다. 이쪽에서 KCL.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직렬 법칙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전류가 나눠지는 것은 병렬의 경우는 병렬의 법칙, KCL 법칙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 전압을 구하면 여기의 전압, 여기의 전압, 여기의 전압이 우리가 전류 IR 볼테이지 드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 이 브랜치 2에도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 브랜치 3에도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에는 V가 전체가 걸리지만 이 브랜치 2에는 이 저항과 이 두 개의 저항이 이 인가전압으로 나누어서 갖게 되고 이쪽에는 이 V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이쪽에 걸리는 전압과 이쪽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이것이 가겠죠. 그래서 이제 KVL이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병렬로 연결된 저항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브랜치 전류는 브랜치에 인가된 전압을 그 브랜치 전체 저항과 RT로 나눈 것과 같게 되겠죠.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모든 병렬까지 흐르는 브랜치 전류를 더한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KCL, 킬로F의 전류 법칙에 뜻하는 거고요. 회로의 전체 저항 RT는 인가 전압을 총 전류로 나눈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등가 회로를 구한 다음에 전체 저항 RT는 어떻게 해요? IT분의 VT. 이 공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렬 저항열에 이루는 각 저항에 걸리는 IR 전압은 IR 전압 강하가 됐죠. 그죠? IR 전압 강하. 그 저항전압의 전류를 곱해서 구한다. 이건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I 곱하기 R.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하게 된다. 직렬 저항열에 생기는 전압 강하의 합은 직렬 저항열 전체에 인가된 전압과 같다. 이건 우리가 무슨 법칙이죠? 킬로그램의 전압 법칙을 뜻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배운 걸 단순히 다시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